우리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넘어서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네네네. 말을 했어요. 네. 우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가요? 일단 김주애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 2022년부터 등장을 한 거죠. 네. 8차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김주애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진행이 돼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건설 부분,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김주애를 이제 동행을 해서 차기의 이제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미지 구축 작업을 사실상 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보면 그러기에는 김주애의 나이가 13세 정도로 굉장히 어리고 또 후계 수업과 이제 후계 내정은 사실상 그렇게 A와 B가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그냥 후계 수업을 계속해서 받는 과정이고 이전 대비 달라진 거와 관련돼서는 공식 석상에 나오는 횟수가 이전보다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호칭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이전 대비 요번 같은 경우에는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을 때 위치가 네. 단순히 엄마 아빠의 정중앙이 아니라 그 전에 김정은이 썼던 중앙의 위치에 딸이 김주애가 등장했고 그 사이를 보면 김정은과 그 부인이 섰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전 대비 상징적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머지않아서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 주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그렇게 직함이 바뀐다라든지 후계자 발표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로 보여져요. 단지 있다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김주애가 공식 선상에 등장한 이후로 첫 번째 맞는 당대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관련된 그런 어떤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여기에 등장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에서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부쩍 자란 외모만큼이나 달라진 위상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군 장성과 장교들로부터 혼자 거수경례를 받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란 이전 호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최근엔 북한 내부에서 주애가 핵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거나 컴퓨터 천재로 선전되고 있다는 군인 출신 탈북민의 증언이 국내 보고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개막하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 9차 노동당 대회도 주애의 등장 여부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애가 공개된 이후 당대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인데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될 경우 4대 세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한다면 그 형식도 관심입니다. 엄숙한 당대회장 주석단 대신 건설이나 국방 성과 등을 극대화하는 별도의 경축 행사 등을 마련해 주애를 중심에 세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9차 당대회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제 또 국방 건설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김주애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3살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에도 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18세 이상만 노동당 입당이 가능한 만큼 아직 섣부른 예측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교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게시판 한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양옆에 여러 액자 중에서도 주애가 함께 찍힌 사진 5장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4대째, 더구나 딸인 주애의 사진이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딸 주의 사진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간 뒤 북한 대사관은 게시판을 싹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들입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이 수행하던 장면도 보입니다. 일단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선대의 업적을 기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우리 국정원의 국회 보고 이튿날 보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4대 세습 전망에 대한 나름의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관심을 끈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중 북한 대사관 입구에 설치된 이 게시판 사진인데 한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후에 다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진이 걸렸던 의미 그리고 지금 내려간 의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주중 북한 대사관은 뭐 거의 캠퍼스 수준으로 매우 방대한 지역이고 북한 그 외교의 그 핵심 거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외부 벽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벽에 이제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홍보한 사진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걸어놓고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기별로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럼 그걸 반영하거나 아니면 뭐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다 그러면 뭐 그걸 반영하거나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중앙에 이제 양쪽에 12장씩 24장이 있고 정중앙 가운데에 사진이 하나 있는 제일 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같이 정면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9월에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에 갔지만 공식 행사는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베이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정면으로 사진을 내걸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주애의 후계자 행보가 이제 북한 내부에만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지난 9월에 의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또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중앙에 있는 사진을 항상 걸어놓지는 않고 교체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걸자마자 바로 교체했다라는 건 물론 이제 주기적인 교체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너무 시선이 집중되면서 우리 국정원 판단도 있었고 내정 단계라는 그 부담이 작용해서 개연성. 또 하나는 지난번 9월에 김주애가 베이징에 갔지만 공식 행사는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중국 측이 그런 세습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김주애 후계 체제가 4대까지 가는 건 아무리 혈맹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예. 중국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 여러 각도로 좀 해석해 볼 소지가 있죠. 예. 그런데 국정원이 국회에 이제 보고하기로는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부 시책에 의견도 낸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20대 때 됐으니까 지금 10대인 그 김주애가 상당히 이른 걸로 볼 수 있겠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온 건 2022년에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13년생 김주애가 9살 때 나왔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13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뭐 노동당원 자격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84년생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공식화된 게 2009년이거든요. 예. 2008년부터 비공식적으로 나왔다가 김정일 위원장 대경색 이후에 그럼 20대 중반이었고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도 42년생인데 64년에 일단 이 노동당 지도원으로 이제 선거선거 나왔거든요. 20대 초중반에 물론 이게 첫 시작이었죠. 후계자는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근데 김주혜는 처음부터 지금 뭐 9살 때 나와서 지금 10대 초반에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보로 봐서는 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동 신문이나 특히 이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노출 횟수가 600일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사실상 이미 내정 단계는 봐야 되는 거죠. 너무 빠르죠, 근데. 네.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여성 지도자가 추후에라도 지금 등장을 한다면은 뭐 이게 안착이 될지 체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북한 주민들, 북한 정치에 정통한 북한 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뭐 가당치 않은 얘기 다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최고 지도자는 될 수도 없고 네. 또 김주혜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게 직계가 바뀌거든요. 성도 바뀌고.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일관되게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김씨 일가 외에는 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되긴 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단종 같은 사례 조선시대에 있듯이 승계는 가능하지만 과연 탄탄하게 권력을 유지하느냐.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만일에 10대의 후계자로 등장한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으니까 측근들에게 노동당 정치국 주요 성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상당 기간 동안 무늬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승계는 뭐 어렵지 않다. 북한 예. 문화에서는 아무리 뭐 봉건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권력을 유지하느냐, 제대로 통치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김주혜가 계속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